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금정산성문화체험촌 촌장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그죠? 이 봄에 정말 산에 꽃도 피고 새도 짖고 새싹도 나는데 우리가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 가족끼리 즐거운 체험해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금정산성 막걸리는요 막걸리가 세계적인 막걸리로 도약하고 있는 이 산성 막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성 막걸리를 빚는 체험 그리고 산성 막걸리를 가지고 식초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줄 막걸리 술빵까지 묶어서 1강으로 잡아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요 키트 상품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요 주소로 검색해 보시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 상품 안에는요 알찬 게 꽉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자, 요게 꼬두밥입니다. 꼬두밥. 자, 이 꼬두밥은요 술을 담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술 맛을 거의 좌우할 수 있는 꼬두밥인데 이 꼬두밥 만들 때는요 좋은 살을 사용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스팀에 쪄서 꼬들꼬들하게 만든 데서 꼬두밥인데 이 꼬두밥을 집에서 하기에는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막걸리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 꼬두밥 문제를 해결해주자 이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자, 요 꼬두밥을 그대로 사용하면요 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전자레인지에 한 3분 내지 4분을 돌려가 따뜻할 때 다시 풀어가지고 꼭 식혀서 술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꼬두밥은요 잠시 후에 전자레인지 속으로 데우러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말이 들어있네요. 자, 요 분말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술빵을 해줄 보리가루입니다. 보리가루. 자, 요 보리가루는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야, 요 통이 나왔어요. 이 통은 우리 술 단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집에서 이 단지가 있으면은 거기 사용해도 되지만은 우리 초보자들한테는요 이 수립되는 과정들이 여기서 막 거품도 나고 막 끓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 뚜껑을 열고 나면요 이 안에 보면은 이런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누룩은요 자, 5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던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지금도 산성마을에는 이 누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누룩인데 통밀을 가지고요 할머니들이 발로 디뎠어요. 이 발로. 손으로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발로 디뎌 가지고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숙성을 누룩을 띄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이렇게 곰팡이가 슬면은 요 술맛이 구수하다고 해요. 자, 요는 누룩을 사실 때는요 요렇게 뽀안한 게 있어요. 이걸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주문해가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뭔가 하면요 이 망이 있는데 요거는요 나중에 술이 다 되고 나면은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런 망을 하나씩 준비해 놨는데 요거를 나중에 하실 때는 싹 씻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술 담은 거를 이렇게 붓고 지댈 거예요. 나중에 요 사용하는 것도 술 그럴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술을 먼저 서서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이 꼬두밥은요, 이제 우리 술을 담을 건데, 요걸 전자레인지에 3분 내지 4분 데워서 그걸 식혀서 넣으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내 키트 상품을 받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 주간쯤 하면 안 될까? 이러신 분들은요, 요거를 냉장 보관을 하든지 더 오래서는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술 담을 때는 반드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돌려가지고 다시 식혀서 사용하셔야 술이 발효가 잘 됩니다. 자, 요거는 전자레인지로 가보도록 하겠게요.
자, 꼬두밥은요, 전자레인지에 3분 내지 4분을 돌려가지고 따뜻할 때 다시 식혔어요. 자, 따뜻할 때 술밥을 만들어 술을 담으면요, 신맛이 빨리 잡혀요. 그래서 꼬두밥은 반드시 다시 식혀야 된다. 그리고 장기 보관했던 냉장고에 있었던 꼬두밥이라든지 냉동실에 있었던 꼬두밥도 반드시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해동을 시켜가지고 따뜻하게 됐을 때 다시 식혀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꼬두밥이 다 준비되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500년 전통의 우리 검정산성 누룩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산성 누룩을 요렇게 부어가지고, 자, 누룩하고 꼬두밥하고 섞어줘요. 요렇게 누룩도 이렇게 큰 게 있으면은 좀 뿌려주고요. 분질러주고, 자, 요렇게 누룩하고 술밥하고 이렇게 잘 섞어서 술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외국 술은 누룩이 필요 없잖아요. 과일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곡물로 가지고 술을 담을 때는요, 꼭 누룩이 필요한데, 이 누룩 역할이 뭔가 하면요, 이런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밀 속에 있는 전분을 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누룩이에요. 달아야 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과일도, 포도에도 당기 있고, 사과에도 당기 있는데, 우리 살 씹으면 막 당기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게 알겠죠? 그래서 이 누룩은 이 아시아권에서는 모든 술들이 이런 누룩이 꼭 있어야 맛있는 술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술밥이 준비됐으면은, 자, 요런 이제 술병에 넣을 거예요. 자, 요 술병에 집에 혹시, 좋은 단지가 있으면은, 항아리 있죠? 그런 단지가 있으면은 단지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에 담으면 술맛이 좀 더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초보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여기 막 거품도 나고 우리 아이들하고 관찰하는 게 좋아요. 막 거품이 올라가네. 진짜 술이 익고 있구나. 발효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술밥을 한 거를 이런 항아리에 그리고 이 취급된 통에 이렇게 붓습니다. 자, 불 때, 우리 아이들하고 불 때, 이게 막 방바닥에 흘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쌀 한 톨이라도, 농민들의 그 노력을 생각해 가면서, 한 톨이라도 깨끗하게, 안 흐르게, 자, 이렇게 해서, 싹 다 넣었어요. 자, 다 넣고, 우리 산성 막걸리 다 넣었습니다. 자, 우리 산성 막걸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산성 막걸리가 맛있는 이유가, 우리 검정산물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검정산 우리 지하수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집에는 이런 지하수가 없죠? 자, 없는 분들은 생수를 사오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물은 얼마나 부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1.5 내지 2리터를 붓는데 너무 많이 먹으라고 이 뚜껑까지 막 부으면요, 나중에 발효되면서 넘쳐버려요. 그래서 요 꼬두밥하고 요 술밥이 충분히 잠기게, 그래서 지급된 그 내용물을 보면요, 한 1.5리터에서 정도가 괜찮을 거예요. 자, 요렇게 술을 이제 다 담았다, 그죠? 이 다 담고 나면은 한 번에 또 수저라든지 집에 또 주걱 같은 거 있죠? 그거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젖어 가지고 이제 25도 정도 따뜻한데 직사광선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늘지고 따뜻한 곳 25도 정도에서 술이 맛있게 잘 발효가 된대요. 근데 우리 지금 아파트라든지 뭐 베란다에 놔놓으면요, 이거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엌 냉장고 뒤에라든지 이럴 때는 따뜻한 공기가 항상 흘러요. 그리고 하여튼 큰 기계들이 있는 데는 모다가 돌아간다든지 이럴 때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참 좋은데, 25도 정도 되는데 뚜껑을 항상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잠궈 놔면요, 이 산성 막걸리는요
발효되면서 탄산이 많이 발생하면요 이게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벌레가 안 들어가고 먼지가 안 들어가게 요 정도 이렇게 얼려놔 주면 돼요. 자, 오늘 요거는 오늘 담은 거예요. 그죠? 자, 뚜껑은 절대 잠그지 말했죠. 이렇게 올려놓고, 자, 요게 집에 한 25도 정도 되는 데서 이제 발효된 거예요. 자, 이 발효되면요 먼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막걸리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청을 보면요 요 밑에 부분, 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 세 등분으로 날려요. 위에는 고두밥이 뜬다든지, 그리고 밑에는 조금 맑은데 밑에는 누르기 깔아놨든지 이렇게 3층으로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이 평면을 보면은 막 거품이 올라오고 풍풍 터져요. 그리고 길을 대어 보면은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빗소리가 따닥따닥 소리가 나. 자, 이럴 때 이 술이 완성됐구나 이래 하는 거예요. 자, 요 술은 이제는 걸러야지 먹어야 되니까, 그죠? 자, 이 거르는 거는 아까 이렇게 걸러망 있죠. 자, 이 걸러망은 우리 수도가에 가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씻고 났어요. 자, 이 씻고 난 이 걸러망 속에다가 이거를 다 부을 거예요. 짠. 자, 우와, 술 냄새 멋집니다. 다 붓고, 그 다음, 요 찌꺼기가 남았죠. 요거는 또 다시 물을 요렇게 조금 붓고요. 요거를 잘 흔들어 주세요. 밑에 끝까지 다 올라오게. 이거 벌써 마시고 싶어지는데, 자, 요렇게 다시 망속에 이렇게 붓고 나서, 자, 이 꿀을 꽉 짜아주세요. 짜매가지고. 요걸 딱 잡고요. 자, 이거를 우리 빨래하듯이 이렇게 꾹꾹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요, 이 망 안에는요, 밀 껍질만 노랗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우리 빨래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 망 속에는 밀껍질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오거든요. 야, 냄새 좋은데. 자, 이렇게 다 됐죠. 그러면은 요걸 잡고 요거를 꽉 짜주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꽉 짜주면요, 이 망 속에 이렇게 노란 게 요게 밀껍질이에요. 밀껍질. 요게 이제 술찌김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럴 때 막 여기 어머니들 이렇게 술찌개미에 우리 설탕 막 태워가지고 막 퍼먹고 학교 가다가 막 술 취해가지고 학교 혼난 적이 있잖아요. 여기 술찌개미라는 거거든요. 자, 이 술찌개미는 그냥 음식 쓰레기에 통에 버려도 되지만은 집에 화분이라든지 나무에 이렇게 부어주면요, 그러면은 최고가 됩니다. 이 우리 막걸리 남은 그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자, 요러고 아니면은 요거를 욕조 안에 다 부어가지고요 샤워를 해보세요.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정말 좋아지거든요. 자, 요거는 다시 요 통에 넣고, 짠. 자, 술 많이 부짓죠. 자, 오늘 이거 누가 한번 담궈야 되겠노 이거. 자, 요게 가양주라는데, 자, 이 통에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야. 자, 요게 우리가, 즐거운, 재미난 체험 했던 막걸리 비계 사물이에요, 이게. 자, 요게 3리터 정도 됩니다, 3리터. 그럼 1.5리터 2병이죠, 2병. 자, 이 3리터짜리인데, 자, 요 술을요, 드실 때는, 요게 지금 도수가 한 12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시중에 나오는 막걸리가 6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먹으려면 독해 이러면요 물을 요만큼 더 부으면요 6도짜리 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반만큼 부으면 8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술을 도수를 측정해 가면서 마셔도 되고요. 또 먹을 때는 설탕이라든지
꿀이라든지 조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미료 요거를 조금 섞어 가지고 먹으면은 맛이 좀 부드러워져요. 이 막걸리는요 신맛이 제일 많이 받치고 그다음 단맛 뭐 떫은 맛 이런 있는데 요런 강한 맛들이 이 감미료가 들어가면서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그냥 다 마시면요 내가 지금 출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물을 좀 타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감미료를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술을 다 걸러졌다. 여기 한 3리터 된다 했죠. 그죠? 이 3리터에 여기 도수가 한 12도 정도 될 건데, 우리 시중에 나오는 막걸리가 6도입니다. 6도. 도수가. 그리고 우리 산성 막걸리는 8도짜리도 있고 6도짜리가 있는데, 자, 요걸 나는 6도로 독하다. 6도로 먹고 싶으면 물을 요만큼 더 부으면 돼요. 요만큼. 물을, 요 술만큼, 여기 12도니까. 물을 요만큼 더 부으면은 12도 술이, 6도 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를 그냥 오늘 다 드시지 말고, 요거는 뚜껑을 가볍게 닫아가지고, 냉장고라든지 김치 냉장고에서 한 5일 정도 좋은 숙성을 시켜보세요. 그럼 술맛이 더 깊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다 깊어지고 나면은, 자, 요렇게 냉장고에서 지금, 요거는 한 10일 정도 숙성이 됐거든요. 자, 위에 맑은 거 밑에 하얗게 깔아앉았죠. 자, 여기서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요걸 식초로 담아 먹고 싶다. 이러면요. 요 위에 맑은 부분 있죠. 요 맑은 부분만 요 딱 따라가지고, 요거는 한 40도 정도. 따뜻한 부뚜, 옛날에 우리 막걸리를 식초 담아 먹을 때는요, 어머니들이 부뚜막에 놔놓고 매일 젖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 위에 것만 딱 따라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뜨뜻한데 낳고 매일 젖어주면서 뚜껑은 천으로 덮든지 잘 덮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초파리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계속 이렇게 젖어주면요 정말 맛있는 식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명품 식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어디 하다 보면요 위에 하얀 막이 막 생긴데 그게 초막이라는데 그거 먹지 말고 그럴 때는 안 저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저어주면 돼요.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저어주시면은 3개월 뒤에 맛있는 식초가 될 건데 이래 하다가 안 되면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하시든지 요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또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3종 막걸리 1강의 막걸리 3종 세트 막걸리 빚기 식초 만들기 그다음에 술빵 만들기를 또 이번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앞전 시간에 막걸리 담았잖아요. 그리고 식초 담는 것까지. 언제는 우리 집에 아이들하고 우리 집에 또 어르신들께 간식을 주는 막걸리 술빵 시간이 왔습니다. 참고로요, 뭐 저는 막걸리 술빵은,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뭐 선택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 빵 가루는요. 그래서, 나중에, 주문하실 때, 우리 키트를 주문하실 때, 술빵은 안 하시겠다면은 굳이 이거를 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다 차이 납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리가루입니다. 보리가루. 원래 술빵은요, 밀가루 가지고 하는데, 밀가루는 하루 숙성을 시키는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밀가루는요, 다 중재된 그런 밀가루라서, 보리가루입니다. 중재된 보리가루입니다. 자, 요게 지금 한 800g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자, 우리 볼에 부어 볼게요. 자, 오, 맞네. 자, 요게 보리가루입니다. 보리가루. 자, 술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술을 담았어요. 넣고, 술은 이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 종이컵으로 가득 한 잔을 붓도록 할게요. 자, 요게
막걸리는요 이스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이렇게 붓고, 그다음 물은 2컵. 자, 막걸리 한 잔에 물 2컵. 막걸리 한 잔에 물 2컵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붓고, 자, 우리 아이들이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당근 같은 거 뭐 주면 싹싹 골라내는 거 있죠. 그럴 때 요게 다 넣으면 돼요. 냉장고 넣어갖고 우리 애들이 잘 안 먹는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도 갈아서 넣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저는 뭐 간단하게 사과를 준비했어요. 자, 사과를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뭐 건포도라든지 이런 견과류라든지 뭐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다 됩니다. 하여튼 우리 애들이 잘 안 먹는 거 요럴 때 하나씩 넣어갖고 그런 영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막걸리하고 또 물하고, 그리고 안에 속재료를 합니다. 속재료는 오늘 사과를 넣습니다. 자, 집에서는 견과류도 넣어도 되고요. 자, 맛있게 반죽이 됐네요. 자, 막걸리 한 잔에 물 2잔, 그리고 속재료 사과를 넣고 이렇게 맛있게 했는데, 자, 이게 큰데 찌도 되고요. 저는 조금씩 애들하고 같이 담는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호일을 준비했습니다. 호일을, 자, 호일을 하나하나씩 빼내는데 이 종이는 빼서 버리세요. 어떤 분들은 종이 왜 빼요? 종이 왜 하면 되지? 이러는데, 종이가 이 반죽하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먹을 때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저는 이렇게 빼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죽한 거를 이 호일에, 자, 밖에 안 흐르게 숟가락 하나 떠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 한 숟가락 더 할까요?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이런 찜기가 있죠. 자, 여기에 이거를 담아서 짠, 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또 애들하고 또 재밌게 하는 거는, 견과류,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뭐, 건포도 같은 거 있죠. 그걸 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꽁꽁 집어줘도 되고, 그리고 색깔 내고 싶다 했을 때는 당근을 착 썰어가지고, 예, 넣어주시면은 색깔이 빨갛게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요거를, 자, 물이 끓는 요 솥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 요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되면은 맛있게 빵이 될 거예요. 자, 요 찜솥에 빵을 넣었어요. 넣고 김이 팡팡 나고 나서 조금 김을 빼내고,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짠! 자, 이렇게 촉촉한 빵이 됐습니다. 자, 어이구. 자, 요렇게 한 개. 그리고 요렇게 가족끼리 만들면서 요거 누가 만들었지, 못생긴 거, 잘 만든 거는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시골 갈 때 어르신들께 이렇게 또 선물하면은 어르신들이 추억의 이게 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맨날 이 인스턴트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음식, 간식 먹이지 말고 좀 요런 거 옛날 추억에 옛날에는 이렇게 간식을 했단다 하면서 설명도 해가면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즐거운 체험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